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2차 방정식도 마무리 앞두고 있으니까 약간 한번 좀 더 추가 트레이닝 차원에서 추가 응용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워밍업 수준이에요. 공통이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 공통이네라는 거는 각각 집어넣으면 만족하는 게 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x에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다음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건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b 값이 마이너스 4니까 b 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더하니까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뭐 그냥 간단한 워밍업.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는 것은 대입하면 성립하게 만든다. 이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A,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B라고 할 때 이 또 그 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주고 볶아 가지고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 근 중에 두 개가 나오잖아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A인지 또 두 개 중에 어느 게 B인지를 갖다가 또 골라가지고 하자니까 너무 복잡해요. 이럴 때는 조금 한 걸음 떨어져가지고 푸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A라는 거는 여기다 대입할 때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 A제곱 더하기 A 값 자체 빼기 2라는 값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 값이 1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B 빼기 3이 0이란 얘기는 요 값이 3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이 녀석은 요 식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 됩니다. 2a제곱 더하기 a에다가 b제곱 마이너스 4b 값이 되니까 자, 요 값은 1이라고 아까 했고요. 요 값은 지금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빼기 3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게 이렇게 구하는 게 맞지? 이걸 갖다가 뭐 근 두 개 중에 또 하나 찍어서 고르고 물론 두 근 중 어느 것이든 사실 요 계산하게 되면 동일하게 1이 나오겠습니다만 과정이 너무 지저분해지죠. 그렇게 뭐 차곡차곡 풀어도 되지만 이제 조금 마무리 단계에서 본다면 응용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한 걸음 물러가가지고 조금 넓게 보는 것도 훨씬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푸는 것도 너무 급급하게 풀지 않는 것도 수학에 있어서는 접근법을 먼저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본기를 뗀 다음에 기본도 못하는데 그러는 건 오버고요. 기본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째려보는 정도가 있어야겠죠. 자, 다음에 3번 갑니다. 다음. 이 2차 방정식이 중근 m을 가질 때 k 더하기 m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중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k가 어떻든 이 괄호 안에 안 들어간 값이니까 식을 정돈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개해서 이제 다 한 변을 좌우변으로 한 변에 몰아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가질 조건이 뭐죠? 네, b제곱 마이너스 ac. 이건 짝수니까 짝수계수 판별식. 아니면 아직 그것까지 못 외웠다면 근데 제 수업을 들었다면 이제 짝수계수 판별식을 아시겠죠? 네,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a가 1이니까 2 곱하기 이거.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9 더하기 k값이 0이 돼야 되니까 k값은 마이너스 9가 돼야겠죠. 자, 실제 되나 볼까요? 이게 마이너스 9면은 플러스 9가 되니까 여기까지는 플러스 4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되니까 중근 갖는 거 알고 있겠죠. 이때 중근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k값도 구했고 m값도 구했어요. 자,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11이라는 게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판별식 하셔도 좋고 사실 이게 4니까 이 뒤에 값이 플러스 4가 되는 것 정도도 이제 째려보면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셨겠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떤 k가 마이너스 9가 나올 거고 그때 중근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3번. 이 정도까지는 뭐 그냥 아직까지 별 부담이 없습니다. 자, 이제 4번. 4번은 제가 이렇게 별표를 딱 붙여놨어요. 왜냐면 4번은 조금 이것도 약간 넓게 보기가 필요한데 조금 더 한 번 더 확장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뭐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근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미궁으로 빠지는 문제죠.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A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우리는 A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1 값이 0이라는 것밖에는 알 수 없어요. 이걸 굳이 뭐 저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든 이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할까?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안 보이던 막 이 a분의 1과 a제곱분의 1이라는 것. 즉 a분의 1, 그 다음엔
a 분의 1의 제곱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깔끔하지가 않네.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얘 가지고 어떻게든 저걸 갖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서 일단 a로 나누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양변을. 근데 그 전에 먼저 이 a가 나누는 건 다 좋은데 0으로는 못 나누니까 a가 0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주셔야 돼요. 근데 a가 0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왜? a가 0이 되면 이 방정식이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a는 0이 될 가능성이 1도 없기 때문에 나눠도 괜찮습니다. 그럼 a로 나눠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a 더하기 5 더하기 a분의 1이 0이 됩니다. 그 말은 a 더하기 a분의 1 값이 마이너스 5란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요걸 알고 났더니만 이 녀석이 이거랑 두 개로 어떻게 좀 엮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얘를 갖다가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이게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전개 공식 변형으로. 그죠? 이거 알고 있잖아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비롯된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a 곱하기 a분의 1이지만 약분되니까. 자, 그게 이 녀석이고요. 그 다음 거기다가 얘네 짝지은 이게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 됐죠.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5라는 거 구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25 빼기 2가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빼기 7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답은 그래서 1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근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서 멀리 보는 문제인데, 네, 그죠?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저 a와 a분의 1 형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얘가 0이 아닌 거 확인하고 나눠서 이 형태로 뽑아줘야겠다라는 걸 추가로 더 섞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도 곧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가도 괜찮겠죠? 별거 없어요. 아까는 멀리 보는 문제, 근 막 구해가지고 쪼잘쪼잘하지 말고 한 걸음 살짝 물러서 가지고서 얘가 이런 의미인데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얘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 전개 공식, 그 변형이죠.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 키포인트는 얘를 가지고 나눠주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게 종합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멀리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영역의 것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5번. 이런 유형도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뭐 강남권 기출문제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그럼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 그러니까 뭐 A나 B나 전부 주사위에 나온 눈의 수니까 1부터 6까지의 수입니다.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이 중근을 가질 확률. 요거는 우리 알고 있죠. 중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1차항 제곱 마이너스 4AC, 4, 1 곱하기 B. 이 값이 0이 될 때만 중근을 갖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근해 공식의 그 마지막에 루트 꼬리가 0이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게 0이 된다는 거는 결국 A제곱 자체가 4 곱하기 B가 되는 경우만 따지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이제 주사위 눈이라는 거니까 손가락 꼽기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약간의 확률인데 확률에서는 사실 손가락 꼽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보여야 될 게 A라는 거는 뭐 1부터 6까지 수인데 제곱수라는 거잖아요. 그럼 가능한 값이 1과 4와 그 다음에 3, 3은 9, 그 다음에 4, 4, 16, 5, 25, 6, 6에 36이 될 겁니다. A 제곱값이. 자, 그럼 그럴 때 우리 A와 B 값의 쌍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A가 1일 때는 A가 A제곱 1이면 A는 1일 거고 4일 때는 2일 거고 9일 때는 3일 거고 16일 때는 4일 거고 25일 때는 5, 36일 땐 6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B를 따져보면 B는 근데 이 A가 1이 되면 A제곱 1 되면 B는 만족하는 자연수가 없어요. 4보다 작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안 되고요. 4일 때는 B가 1일 때겠죠. 여기도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일 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짝수 곱하기
B를 했는데 이건 짝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홀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25도 불가능합니다. 4의 배수거든요. 이게 될 수가 없죠. 그럼 16일 땐 B는 4가 됩니다. 이때니까 4일 때 4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36일 땐 B가 9가 됩니다.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쌍이 나오네요. 자, 그렇죠? A, B로 가능한 경우는 이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질 확률을 구한다면 우리 A, B는 1부터 6까지 자유롭게 나오기 때문에 총 가지수는 6 곱하기 6이 분모가 됩니다. A도 6가지, B도 6가지니까 주사위로 2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이 A, B 순서쌍의 종류는 총 36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게 3이기 때문에 얘는 12분의 1 맞나? 36이니까 맞네요. 그렇죠? 네, 12분의 1.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확률과 조합해 가지고서 판별식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결과 궁극적으로는 판별식 다음에는 손가락 좀 꼽으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죠. 경우를 좀 꼽으셔서 전체 사건분의 해당 사건이라는 네, 그런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렇게 구하는 거 별로 어렵진 않죠. 다만 좀 생소할 수 있는 다른 파트와 접목시키는 응용이기 때문에 별표를 해봤어요. 시험에도 곧잘 나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6번 갑니다. 중근 또 갔는데 참 중근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중근 갖는 경우가 판별식이 0이라는 또 다른 등식을 나오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달아주기 좀 무난한 경우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얘가 짝수 개수죠. 그러면 자 4분의 D 하겠습니다. 4분의 D 하면은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K값이 9가 된답니다. 중근을 가질 때 K값은 9예요. 자, 그럼 그때 이걸 풀어라. 이건 좀 만만한 문제가 되겠죠. 9라는 걸 밝혔으니까 대입만 하면 끝나겠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5가 0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얘가 3, 5 해주고 여기가 1, 2, 1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게 10에 3이니까 절대값 차이가 7 나오게끔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7 나오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2x 더하기 3 그리고 x 마이너스 5는 0이 되기 때문에 x값 자체는 5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뭐 둘 다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풀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굳이 x에 대한 제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자, 그냥 단순한 그냥 뭐 두 가정 문제죠. 이렇게 뭐 중근 가질 때라는 조건에서 단서 찾아주고 그다음 단순하게 이걸 적용해서 풀어대는 평이한 문제입니다. 뭐 딱히 어렵다게 할 수도 없는 문제죠. 이 정도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좋습니다. 대신 기본기는 좀 충실해야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다음 7번 합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일 때 상수 a값을 구하라. 한근이 2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이것도 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4의 a-1, 그 다음엔 마이너스 2의 a제곱 더하기 3, 그 다음 더하기 4의 a 더하기 1. 이 값이 0으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더 챙기셔야 됩니다. 요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것 때문에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a 값이 1이 아니라는 조건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자, 어떻든 간에 일단 한근 1이니까 대입해서 이걸 만족하는 것도 a 값입니다. 그럼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 마이너스 2a 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 4a 있으니까 8a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엔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6. 양쪽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a 값은 1 또는 3이 나오는데 자, 어때요? 이게 다 될 줄 알았지만 보통 틀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 쓰고 틀려요. 왜? 요거 놓치거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a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시키게 되면은 얘만 답이 돼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3만 쓰셔야 됩니다. 자, 요거 잘못해가지고 낚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챙기면 좋은 문제가 됩니다.
즉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뭔가 엉뚱한 부분을 갖다가 못 걸르고 그냥 다 쓰게 되면은 전체가 틀려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자, 이런 것까지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기출 문제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다음에 8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됐다고 해요.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었대. 사실 그게 결국 근해 공식이긴 해요. 근해 공식이긴 한데 뭐 좋을 대로 하죠. 뭐 일단 완전 제곱식이니까 근해 공식을 써도 상관없지만 그냥 한번 해보죠. 얘만 보면 우리는 x-5에 제곱이 되는 걸 이 두 개로 묶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25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25를 빼주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 동그라미가 똑같은 값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빼기 p한 값이 0이란 얘기니까 결국 x-5의 제곱이 25 더하기 p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x-5는 풀마 루트 25 플러스 p가 되겠죠. 이거 전부 다 이항해가지고 여기 온 거 제곱근 푼 거니까. 따라서 x는 5 풀마 루트 25 더하기 p가 될 텐데, 자 여기서 이 값이 이거랑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p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정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여러분이 근해 공식 나가기 전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원형식 풀이법을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나온 문제고요. 실제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여기 나온 거는 이제 학교 기출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이 나오는 것들을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넘어가고요. 다음 9번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했던 멀리 보기 문제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좀 골탕 먹이려면 오히려 인수분해가 잘 되게 주기도 해요. 근데 얘는 외통수죠. 인수분해도 잘 안 돼요. 이걸 갖다가 설마 근해 공식 써가지고서 이러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멀리 보기가 제일 좋습니다. 보면 자, 두 분이 PQ라고 했으니까 P를 집어넣어도 성립할 거고 Q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끝났죠.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고요. 이 값은요. 역시 마이너스 1이죠. 여기도 마이너스 1이에요. 어때요? 이러면 깔끔하게 보이죠? 멀리 보기가 굉장히 요긴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6이고 얘는 3이니까. 어때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추천 방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설마 막 근해 공식 해가지고 막 루트 꼴이 달린 걸 갖다가 또 다시 제곱하고 뭐 이건 삽질이죠, 솔직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아시겠죠? 감 잡으셨을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10번 10번 넘어갑니다. 자, 10번. 이 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분의 5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근이 이거의 근이다. 네. 얘를 보면 한 근이 2분의 5라는 거니까 대입을 해서 a를 구해도 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도 하실 테니까 뭐 그렇게 구하는 걸 제가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한 근이 2분의 5라는 건 2x-5라는 인수 분해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곱한 값이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놓고 저는 이제 이걸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2x니까 여기는 x가 될 것이고요. 그래야 2x제곱 나오겠죠. 그럼 상수항이 마이너스 15 나오려면 여기는 더하기 3이 돼야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한, 이게 좀 더 빨라서 그렇긴 해요. 아니면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대입해서 x 대신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a 값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구할래요. 자, 그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6x니까 더하기 x 빼기 15가 0이 되겠죠. 그러므로 바로 이 1 값이 바로 요 a 값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a 값은 1이라는 것을 계수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한 근. 자,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여기서 이미 나왔죠. x가 마이너스 3. 물론 여기에 근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5였습니다만 이건 이미 아까 쓴 근, 마이너스가 아니지. 이건 아까 쓴 근이고 이게 또 다른 근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요 마이너스 3이 바로 이것의 근이랍니다.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이 정도는 분수가 아니니까 저도 기꺼이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지간히 저도 싫어하죠. 마이너스 3 넣으면 9 빼기 6 더하기 b값이 0이 되니까 b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도 구했고 b도 구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국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마1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답 마이너스 1이에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렇게 풀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x 대신 2분의 5를 대입해서 a를 찾으셔도 됩니다. 그게 일반적이라면 조금 생각한다면은 2x 빼기 5라는 게 인수로 들어가겠구나.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다음에 네, 정리 필요하나요?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좀 빠르다 싶으시면 VOD 알고 계시죠? 네, 이 VOD는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친구들만 아니라 보는 친구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식 A, B에 대해서 다음 성질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를 세배한 값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것과 똑같다고 하니까 세배한 값이 마이너스 2배에서 이렇게 성립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또 다른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냥 풀이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마이너스 2x제곱을 넘어가니까 5x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4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4x므로 얘 마이너스 6x랑 해서 마이너스 20x가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1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9가 있으니까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그럼 5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1, 5 해주고 마이너스 하면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5가 되는데 이거 조건은 만족을 해요. 하지만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 a 0이 되는 걸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3 이 정도 이제 인수분해가 막바로 되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x값이 마이너스 1이나 3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없겠죠. 얘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얘가 되겠죠. 그래서 5만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틀립니다. 그걸 낚시하는 문제예요. 얘가 그러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a가 0이 안 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근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제끼셔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 낚시, 페이크 속기 쉽죠? 아, 이렇구나 랄랄라 구해버리고 나면 이유도 모르게 틀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빠뜨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11번 괜찮죠? 좋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하겠습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의 1차 함계수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답니다. 상수항을 잘못 봤더니 일단 1차 함계수를 잘못 봤대요. 네, 그 다음에 상수항을 잘못 봤더니 근이 2하고 4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근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 봐서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맞나? 틀리죠. 왜냐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알겠는데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A라고 일단 놔야겠죠. 최고차항 개수가 뭔지는 몰라요. 2차항 개수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두 번째,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자, 일단 이걸 전개하게 되면 a의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a의 x의 제곱 더하기 6a의 x 더하기 5a는 0이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그러면 x 빼기 2와 x 빼기 4는 0의 인수를 가질 텐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차항, 2차항 계수는 1이라는 조건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문제는 1차항 계수만 잘못 보고 상수항만 잘못 봤지 2차항 계수는 다 잘 봤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2차항 계수인 A는 똑같이 봤다 이 뜻이죠. 잘못 보지 않았다 이 뜻이죠. A는 옳은 수인데 그게 뭔지는 모를 뿐이야. 하지만 얘네들은 그걸 착각은 안 했기 때문에 얘도 A로 봤고 얘도 A로 똑같이 봤을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2차 함계수는 그게 뭔지 몰라도 둘 다 변화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풀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2차식과 이 2차식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얘가 에러예요. 잘못 봤어요. 쓸 수 없어. 1차 함계수 잘못 봤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에러예요. 상수항 잘못 봤어. 그럼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쉽죠. 이런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좀 까다로웠는데 이게 1차, 최고차 함계수가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게 좀 헷갈렸을 텐데 이렇게 일단 적절한 숫자를 붙여가지고서 A라는 문자를 붙여가지고서 일단 둘 다 똑같이 만들어주는 건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게 틀렸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까지 했던 맞는 것만 조립해가지고 푸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A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마이너스 6X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6AX. 그 다음에 상수항 잘 봤으니까 5A.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 라지 A 값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2차 함계수가 0이면 2차 방정식 자체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 이 값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근을 구하는 거죠. 근 구하는 건 이제 쉽죠. A가 0이 아니니까 A로 나눠주면 그럼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5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x 값은 1 또는 5가 되는 것 알 수 있겠죠. 이게 옳은 근이 되겠습니다. 자, 뭐 대체로는 이른바 프랑켄슈타인 문제라고 해서 둘 경우 중에서 옳고 말이 되는 경우만 뽑아가지고서 조립해서 만드는 문제 유형인데 얘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하나 핸들링하는 게 추가가 돼서 좀 까다로울 수 있죠. 2차 함계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푸셔야 됩니다. 물론 근데 이 문제를 약간 편법으로 A 없이 그냥 이렇게 1차, 이렇게 1차, x 더하기 5, x 더하기 1 곱하기 0. 이 A를 갖다 그냥 1이라고 놓고서 풀어도 답은 똑같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서술형 주관식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풀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A가 꼭 1이라는 조건이 안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럼 굉장히 중대한 논리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푸시는 게 정석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일단 정리가 필요하시면 정리 좀 하시고요. 그리고 한두 문제만 더 풀고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지 알죠? 프랑켄슈타인 문제는 풀이법이 똑같은데 요 A만 설정해 주는 건 A 또는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셔야지만 나중에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객관식이면 사실 그냥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객관식이면. 대신 이 방식을 이해하시고서 그렇게 압축하셔야지 이것도 모르고 그것부터 건드리게 되면은 좀 뭔가 단단하지 않은 가운데 약간 그 테크닉만 알게 되는 풀이법이 되겠죠. 자, 괜찮죠? 넘어갑니다. 다음 13번.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설마 주어졌기 때문에 랄라랄라 대입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대입 이 정도 할 만은 해요. 그래도 답은 맞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답을 맞는 친구들과 지금 이제 좀 다르게 풀어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은 차이가 안 나겠지만 나중에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추천합니다. 뭐냐. 얘 같은 경우는요. 요 2x-1이라게 되면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눈으로 암산이 빨리 되면은 이제 이 정도는 눈에 싹 펼쳐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은 데까지가 일단 먼저 약간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서 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번뜩이면 이제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됩니다. 거기까지 되려면 이제 많이 숙달이 된 상태가 되어야겠죠. 물론 대입해서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거는 뭐 제가 가르칠 필요가 없겠죠. 자, 이거에서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모양이 그래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 더하기 1 값 자체가 3이 됩니다. 자, 멀리 보기 이제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1 더해 3 나오니까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이 값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예요? 귀찮은 루트 들어간 복잡한 계산을 안 해도 이게 멀리 보기 하니까 2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2 더하기 2니까 4가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알려드리는 선생님 풀이법이고 대입해서 하는 거는
이건 뭐 굳이 제가 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귀찮을 뿐이지.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별거 없죠. 이것도 약간 요게 넘어서 요거 빼서 이항에서 얘만 남겨놓으면 루트를 없애려면 제곱하면 이 형태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것까지가 싹 한번 미리 눈에 펼쳐질 수 있을 만큼 숙달이 좀 되셔야지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시면 응용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사실 응용문제 풀이법이라는 건 이렇게 떠듬떠듬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캐닝하거나 막 빨리 떠올렸다가 모았다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빠르고 더 폭이 넓으면 뭔가 이렇게 따듬따듬하면서 길을 찾아가서 풀이를 하는 게 훨씬 빨라지겠죠. 자, 다음 14번 합니다. 요거 뭐 우리 폭죽 문제도 했었고 뭐 공 던지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네, 10m 높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린 초당 40m로 똑바로 던져 올린 공의 X초 후의 높이는 높이 이걸 H라고 한다면 10 더하기 40x 마이너스 5x 제곱 미터라고 합니다. 얘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네. 이게 x가 0초라는 거는 아무 시간이 안 흘렀을 때 딱 시작 직전이에요. 그때도 값이 10으로 나온 거 봐서는 왜 그렇죠? 지면에서 10m 높이 위에서 던졌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일단 깔고 간다 이 뜻이죠. 확보를 한 상태예요. 이미 식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요 12. 자, 그런데 이 공의 높이가 처음으로 70m가 되는 것. 어디부터 잰 겁니까? 여기서부터 잰 거죠. 그러니까 10을 깔고 준 거죠. 여기서부터 측정한 거니까 이만큼 높이도 인정해 주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 h가 처음으로 70 되는 걸 묻는 거죠.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죠. 70일 때 이걸 푸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전부 다 왼쪽으로 이사 갈게요. 5x의 제곱 마이너스 40x 더하기 60이 0이 됩니다. 5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 6에 마이너스를 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x-2에다가 x-6이 0이 되니까 x값은 2 또는 6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2초일 때와 6초일 때가 60일, 이게 70이라는 걸 만든다 이 뜻이죠. 2 넣어볼까요? 네, 10 더하기 80이니까 90에서 4, 5, 20을 빼니까 70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처음엔 2초 걸리고 왜 6초가 또 나오냐면 올라갔다 내려올 때 또 걸리잖아. 자, 그러니까 6초는 내려올 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바로 x, 시간이 2초 후일 때입니다. 그래서 답은 2초 후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네, 이거 뭐 평이합니다. 이 문장을 잘 보고서 거기에 활용 문제죠. 적절하게 그냥 매칭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나 한번 검토만 해주시면 돼요. 괜찮죠? 좋아요.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볼까요? 아니면 좀 더 할까? 네, 좀 더 해볼게요. 네. 자, 문제가 좀 쉽게 풀리니까. 이 차 방정식의 두 근이 m과 n이랍니다. 자, 얘는 굳이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공통인수가 보이는 형태가 되네요. 약간 인수분해의 지식을 좀 쓰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x-1로 공통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공통인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묶어내게 되면 얘는 이게 나오고 여긴 한 번이 더 나오겠죠? 물론 괄호는 사실 이런 괄호면 안 되고 중괄호 해야겠는데 이 중괄호는 사실 진짜 쓰기가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이렇게 이 값이 0이 되니까 결국엔 x-1에다가 얘 정리하게 되면 x 플러스 2가 되겠죠? 네, x 빠지고 2가 되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결국 이걸 정리해가지고 또 인수분해하면 결국에는 이런 식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훨씬 압축된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1의 제곱과 마이너스 2의 제곱하게 되면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는 거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5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깔끔하네요. 요거는 근데 요 풀이법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사실 이걸 다 전개하고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도 돼요. 되는데 이게 보이면은 좀 굳이 그렇게까지 다 해체 안 하고도 필요한 것만 살짝 풀렀다가 이렇게 다시 쭉 쪼매가지고서 금방 구하면은 깔끔하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좀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죠. 배운 걸 좀 더 효과적으로 써먹는 방법. 자, 정리되시겠죠? 네. 이거 풀어가지고 하는 거야. 사실 뭐 제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 정도쯤은 돼야 이제 좀 제가 풀어주는 의미가 있겠죠. 괜찮죠? 좋습니다. 자, 다음에 16번. 요 유형 문제도 좀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괜찮은 유형입니다. 응용 유형이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 B랍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도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도 0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평이합니다만 뒤집은 거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네, 요거. 먼저 첫 번째, 이건 그냥 기본형 풀이도 해주고 약간 응용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솔루션. 누구나 할 수 있는 응용형 얘기입니다. 자, 보면은 이거 근 구할 수 있잖아요. 뭐 누구든 뭐 둘 중에 하나가 A고 둘 중에 하나가 B겠죠. 그러면은 뭐 A가 예를 들어서 1이고 B가 3이라고 합시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A, B는 뭐 두 개가 구분이 되지는 않으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의 역수니까 1분의 1, 이것도 1이지 뭐. 그 다음에 3분의 1을 갖다가 두 근으로 갖는 방법이죠. 그러면 끝났어요. x 빼기 1, x 빼기 3분의 1이 되는 게 0이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거기다가 물론 어떤 다른 값이 곱해진 형태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든 이게 뭐가 되든 간에 0만 아니면 두 근을 갖는 건 동일하니까.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x 더하기 3분의 1은 0인데 거기다가 a배를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유지가 되면. 근데 보기를 보니까 분수계수가 있는 건 없으니까 지금 보면은 3을 한번 곱해진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a가 3이 된다 생각한다면은 그럼 어떤 식이 되느냐?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으로 바뀌어지겠죠? 요 a가 3이 되는 경우라면 자, 이렇게 될 때 이거는 요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는 2번이 보이기 때문에 얘가 답이다라고 구하는 게 일반적인 솔루션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좀 더 생각을 다르게 해보고 싶어 라는 친구가 있다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법입니다. 먼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의 두 근이 a와 b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하나 좀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이 x를 갖다가 제가 x분의 1로 바꿔 집어넣겠습니다. 싹 교체를 할게요. 뭐만 했냐면 요 문자만 요걸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이 a 또는 b여야 된다는 뜻은 여기서는 x분의 1이라는 녀석이 a 또는 b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 어떻든 간에 여기 지금 보는 요 값이 여기서는 x에 해당됐던 값인데 요게 a가 되고 요게 a 또는 b가 되면은 이 식이 만족한다는 거니까 요 네모칸 친 녀석이 a나 b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가 되든지 또는 이게 b가 되든지 하면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x분의 1이 됐든 x가 됐든 간에 이 통째 값이 a나 b가 되면 이 식이 0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은 넘어가시면 되고 아니면 이대로 푸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이건 권장풀이고 이건 조금 욕심내는 풀이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x분의 1 값이 a 또는 b가 되면 이 식은 만족한다. 바로 이 식 자체가 조금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4 더하기 3은 0. 이것의 근이 얼마가 되느냐? x분의 1 값이 a 또는 b란 얘기는 x 자체는 a분의 1이고 b분의 1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양쪽에다가 x제곱 곱해줄게요. 네. 어차피 x는 0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a, b는 0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양변에다 곱해버리게 되면 자, 얘는 1이 돼버리고 얘는 4x가 되고 얘는 3x제곱이 되겠죠. 어때요? 자, 이 식은 사실상 x제곱을 곱해봤자 똑같은 얘기니까 얘 역시 이게 근인 건 동일합니다. 다만 얘는 x분의 1이 a 또는 b라고 얘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만들어준 식이고 얘는 그걸 갖다가 x제곱을 곱해줘가지고서 그냥 x 형태로 모양만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이 뭐냐? 이 식은 x가 a분의 1 또는 b분의 1 되는 앞서 이 식의 정반대값을 갖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x가 a 또는 b지만 얘는 x분의 1 버전에 만들어진 2차 방정식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하시면 좋아요. 자, 어떻든 결국 얘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스탠다드 풀던 이렇게 풀든 간에 동일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요렇게 하시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요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이해되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응용하는 게 나오는데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중학교에서도 좀 응용 심화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쓰는 게 좀 있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스탠다드 풀이고 괜찮은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요거 정리 마무리 되시면 네, 좀 쉬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할게요. 됐죠? 네,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서 네, 요거는 일단 적어놓고 이해하셔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복습하면서 보셔도 괜찮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가 되면 이 문제는 훌륭히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따 잠깐만 쉬고서 2부 때 뵙겠습니다. 몇 분 됐죠?